오늘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7강 꿈의 특질입니다. 이 프로이트가 그 어린 시절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은 기억이 약해요. 보통 한 5, 6세 제가 보면은 유치원 때 외할머니하고 손잡고 소풍 간 것이 희미하게 기억나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런 5, 6세, 7세, 8세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가 어릴 때 있었는 일을 지금 꿈을 꾼 이야기인데, 이제 어릴 때는 보통 이 잠재해 있고 무의식 쪽에 있는 것이 나이 들어서 이제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예를 자기가 꾼 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프로이드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자신한테 도움을 도와주었던 사람의 꿈을 꾸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또렷이 본 꿈을 꾼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눈은 애꾸눈에, 몸집은 작고 자라목이었어요. 이래 전후 관계로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의사인 것이 꿈속에서 분명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가 어머니한테 꿈을 꾸고 난 후에 물었어요. 내가 3살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 내가 살 동안에 어머니 내가 살던 고향의 의사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꾸눈에 키가 작고 똥똥하며 자라목이었다고 말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똥똥하다는 말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어른이 돼가 꾼 어린 시절의 꿈과 너무나 꿈속에 나온 것이 자기 어린 시절의 실제와 너무나 비슷했던 것이죠. 대개 어린이들 때 꾼 꿈은 이렇게 상징이나 왜곡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어른이 돼가도 너무나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나타낸 이런 꿈의 예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프로이드가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사고가 나서 어려웠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 의사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치료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생명의 은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려줬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화기의 초기에 망각해버린 것을 이렇게 꿈으로 다시 나타내 주는 것이 꿈의 하나의 또 다른 특질이 된다고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꿈의 특질을 소개하는데, 어느 부인이 현재 17살, 그러니까 사춘기도 지난 이제 처녀 초년생이죠. 17살 난 딸도, 그것도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뿐인데, 이 사람이 꿈을 꾼데 이 부인이 꾼 꿈에 꿈에서 이 딸이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야, 얘가 좀 죽어버렸으면 난 참 싫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이 부인을 두고 분석을 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쭉 상담을 해보니까, 이 부인이 한때는 딸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딸은 이별한 전 남편의 소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아직 이제 이 딸을 낳기 전에 임신해 있을 때 남편과 심히 다툰 거예요. 그래 속이 상이가 자기 배를 친 거예요. 배를 쳐가지고 이 아이를 유산시켜버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해서 이 딸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부인들도
이렇게 아이를 놓을 때 사정이 있어서 놓기 싫어해서 놔다더라도 대개인 애정을 보이죠. 우리 어머니도 제가 생시 때 여러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막내 시간은 좀 안 낳았으면 좋았는데, 근데 유산시키려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고, 그래서 낳았는데, 사실은 낳고 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막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런데 이 한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사정이 있지요. 부부 관계라든지 혹은 뭐 가정의 경제를 생각한다든지, 요즘 뭐 경제 문제 때문에 아이 너무 사실을 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이를 죽여버리긴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 생모로서 경제적 이유는 핑계가 못 되지요. 어떻게 하더라도 먹이 살릴 수 있지. 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뭐 선진국처럼 사회 보장이 현재는 잘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많고 급속도로 나아지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든 이러한 꿈은 과거의 어떤 사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은 기억 못해도 꿈속에서 그걸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연애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고 여자 임신시켜가지고 애를 없애버리려고 뭐 배를 때리다 하는데 안 됐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모든 것은 인과 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인데,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이 꿈의 특징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는데, 성생활의 토착 이야기를 합니다. 인버션. 그러니까 우리가 perversion 또 도착이고, 근데 이 도착이라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걸 도착이라고 하거든요. 광의적으로 말하면은 성행위에서의 토착적인 관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의식세계에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거나 남한테 생각하거나 남한테 표현할 수 없겠죠. 그게 잠재해 있다가 꿈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도착의 행위를 프로이드는 여기서 5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착적인 것이 의식세계에서는 도착적인 것을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죠. 남한테 혼자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오래 또 생각하기도 좀 곤란해요. 좋지 못한 것이니. 그러나 한번 생각했던 것이 잠재해 있다가 꿈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도착 행위를 5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과 동물과의 간격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유학 중에 히랍 문학을 공부하다가, 고대 히랍 문학을 공부하다가 수간,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작품에서 읽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죠. 물론 뭐 히랍 시대 때나 뭐 기원전 이런 때는 수간뿐만 아니라 뭐 건친상간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문헌을 통해서. 특히 뭐 데리다도 그런 면을 오브 그르먼탈에서 지적했고, 그런데 사람과 동물과는 다른데 이걸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도착행위로 지적했고, 둘째는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둘째 도착행위는 혐오감의 한계를 넘었었다는, 혐오감의 한계를 넘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좀 혐오스러운 것이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한 20여 년 남짓 전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국내 신문에서 보았어요. 히틀러 독일 독재자가 연애할 때 여자의 오줌을 마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다. 흥분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건 토착행위죠.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다 토착인데 굉장히 우리가 오줌감이 혐오스러운데 물론 뭐 오줌을 약으로 먹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혐오한 행위로 생각하는데 그걸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을 지켰고, 셋째는 근친상간의 제한을 파괴한다. 제한을 없애버린다. 다시 말하면은 근친상간을 하는 행위, 이것이 또 도착으로서 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지적했고 프로이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와의 딸과의 관계, 딸이 아버지에 대한 연정을 느낀다든지 욕구를 느낀다든지 그래서 나타나는 성행위, 혹은 딸이 오빠와의 관계에서 성욕을 느낀다든지 해서 나타나는 행위, 이런 것이 꿈에 나타날 수 있고, 또 아들이 엄마와의 관계, 누나와의 관계, 이런 누이와의 관계에서 욕망을 느껴서 이런 성행위를 드러내는 꿈,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동성애를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 성서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합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죄악시합니다. 프로이드도 동성애는 토착행위다고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성기의 역할이 다른 기관이나 신체 부위로 대치되는 것, 이렇게 지적했는데 성기를 그 여자의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신체 부위에다 넣는다든지 혹은 이상한 데서 한다든지 이런 것 따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